기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한무제의 명을 받아서 기원전 한 그 100년 정도 되는 그 사이에 한나라의 사관이었던 요 사마천이 기록한 중국 최초의 정사입니다. 그래서 요 큰 글자 요거는 사마천이 기록한 글자고, 요 작은 글자는 후대에 당나라 때까지 중국의 학자들이 요 설명을 붙인 겁니다. 설명을 붙인 거.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 요거를 해설하신 분은 웅복 우리 제한면 선생님께서 요즘 이 허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요. 거동을 좀 잘 못하세요. 얼른 저보고 와가지고 빨리 음봉기, 하봉기 나보고 번역을 하라는데 도대체 저보고 어떠라 그러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리 기원전 3897년에 개국된 배달국 1대 거바란, 2대 거불리, 3대 우야고, 모사라, 태오이, 다여발, 거렴, 8세 안부련, 양운, 갈고, 거야발, 조모신, 사와라, 한웅을 지나서 14세 자오지 한웅, 일명 치우 한웅 때에 일어났던 얘기, 기원전 2707년에 하남성 진류에서 등극한 치우 한웅의 얘기가 바로 사마천이 쓴 사기 오제 봉기에 등장을 한다. 사마천이 기록한 최초의 정사 기록 첫머리에 등장을 한다. 옆마을에 치우라고 하는 부족장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의 시조 헌은이 살았다. 헌은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배달국의 유명인인 치우한웅을 등장시켜서 비교론법으로 사마천 사기 오제봉기를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한족들의 실제한 역사라는 것을 사마천이 첫머리에 기록을 합니다. 황제 헌은의 역사가 실제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700년대에 실존했던 배달국 치우한웅의 역사도 자동으로 실제한 역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칠특 축다리 흑다세 18세 거불단 한웅을 끝으로 기원전 2333년에 바로 단군남군께서 제위를 이어받아서 단군조선이 47대 2096년에 기적적인 역사를 만드는 그 단군남군의 약 400여 년 전 선조가 바로 배달국 14대 치우한웅이다. 단군이 신화라고 하는데 그 4대 선조인 치우한웅의 역사가 중국 정사에 등장한다는 얘기는 배달국의 역사도 실존이고 그 제위를 뒤를 이은 단군조선의 역사는 당연히 실존의 역사라는 것을 중국 정사가 증빙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묘족들이 건립한 치우 묘족 시조 치우 동상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여기서부터 봅니다. 치우 정난, 불용 제명. 치우가 난리를 일으키고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사마천이 기록을 했어요. 헌은이 치우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록한 걸 보세요. 동두철에 식사조, 모래를 먹는데, 모래를 먹고 짐승의 형태처럼 이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처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짐승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을 한다. 이게 뭡니까? 두려움의 존재죠. 두려움의. 그리고 봐요. 또 치우가 난리를 이렇게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 요 설명을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다. 저기에. 자, 그리하여 황제 헌은이 바로 군사와 제후들을 징집하여 치우와 함께 탕록의 들판에서 전쟁을 했다. 언제? 기원전 2700년대. 탕록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 탕록 황제파 치우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북경이거든요. 북경 자척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곡이라는 도시인데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북경 자척 여기 탕록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집회 복권이 가로되 탕록은 산 이름이고 탁군에 있다고 했다. 장안이 탕록은 상곡에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요 얘기입니다. 탕록에 있다. 치유한원과 헌원이 여기서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마천 사기 봉기에 기록되어 있다. 자, 최근에 어떤 이는 탕록으로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썼는데 옛날과 지금의 문자가 다를 뿐이지 그 탕록이다. 살포면 지리지의 상곡은 탕령에 있기 때문에 복권이 말하길 탁권이 있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탕록은 여기 있는데 근데 좀 너무 멀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2000km를 가서 전쟁을 했다는 게 좀 너무 멀어. 그래서 탕록이 이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초기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황제가 수검살 치유, 마침내 치유를 사로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 사사에는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1명의 치유한웅이 81명의 부장을 소집하여 산동성 수구에서 반란을 일으킨 헌원을 73회의 전쟁을 통해서 탕록에서 사로잡아서 요 장안으로 요배를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81명의 부장 중에 치유비라고 하는 부장이 한 명이 전공을 시급하게 다투다가 전장에서 전사했는데 사마천이 그것을 잘못 기록하여 치유한웅이 죽은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그냥 텔레비에서 딱 나와요. 노래가 조금 이따 기록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회에 황남이 가로되 치유 무덤이 동평군 수장령 감양성 안에 있고 높이가 7장이다. 백성들이 10월에 제사를 드린다. 붉은 기운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한 필의 붉은색 비단천과 같고 백성들의 이름이 치유기라고 한다. 그 천문요초 우리 강의할 때 치유기라고 하는 별을 제가 보여드렸죠. 형태가 꼬리가 긴 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뚱어리 무덤은 상량군 거야현 중치에 있고 크고 작은 보이는 무덤과 함께하고 전하는 말에 황제와 치유가 탕록 벌판 싸움에서 황제가 죽였는데 몸이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나누어 장사를 지냈다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헌원이 치유한웅을 전장에서 잡아서 죽여서 몸을 사지를 잘라서 따로따로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은 그 치유가 다시 치유한웅이 되살아나서 문제가 될까봐 겁이 나서 사지를 따로 찢어서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자 세건에 보면 책을 보면 한고밀이 황제가 음용을 시켜 흉악한 리의 계곡에서 치유를 죽였다고 말했고 이게 탕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흉리의 계곡. 어떤 이가 이르기를 황제는 중기에서 치유를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곡비를 끄는 들판으로 명명했다고 주석했다. 황남은 책 이름으로 선대 무덤과 묘가 있는 것을 기록했다. 마땅히 황제와 왕이 살펴보기 때문에 황남이라고 부른다. 위나라 사랑 왕상과 목습 등이 편찬한 것이다. 어찌됐든 여기 탕록에서 전쟁을 하고 치유한웅의 무덤을 산동성 동평군 수장령 감양성 안에 높이가 7장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10월 달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때 무덤 뒤로 한필의 붉은색 비단천과 같은 붉은 기운이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동평에서 바로 저희 선생님이신 오세정 선생님이 여기를 방문을 하고 오셨어요. 황하가 범람을 해서 황하가 범람을 해서 수리공사를 하는데 지하 30m에서 포크레일로 푹 찍는데 피석이 뻘떡 일어난 겁니다. 이게 치유총이라는 비석과 치유사라고 하는 지키는 사당이 있었던 모시던 사당이 있었던 표지석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북정보에서 이렇게 치유 무덤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실제 하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유물유적 정상의 기록이 있지, 유물유적이 있지. 자, 배달국 14세 치유 한홍의 역사가 실합니까? 여기에 관리인이 이걸 지키고 있어요. 왜? 안 지키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흙을 돌을 가져가면은 집안에 좋은 일이 해가지고 안 보면 여기 비닐종이에다가 흙을 다 퍼간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한 역사다. 여기 묘족들이 건설한 치유하는 동상.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무당산이고요. 저 무역지 보면 많이 해줘. 무당파. 예, 무당산. 여기가 바로 무산입니다. 무산. 거기에 보면은 여기 호남정 동정호 있는데 여기에 묘족들이 이 치유하는 동상을 건립을 한 거예요. 이게 묘족들이 하남성에 5만, 호복성에 20만, 호남성에 155만, 광서장족 자치구에 40만, 기조성에 419만, 사천성에 50만, 월남에 50만, 라오스에 30만, 태국에 13만, 미얀마에 10,000명이 있는데 이 묘족들이 치유한홍을 단일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배달국 14세 치유한홍을 이 묘족들이 단일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친척이에요. 그리고 치유한홍의 둘째 아드님을 시조로 모시는 묘족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의산맥이라고 해요. 모청에 보시면 여기 이 산맥을 모의산맥이라고 해요. 모의산맥. 모의산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가 동의할 때 이자입니다. 중국 무역지에 보면 동방불패 묘족들을 부리면서 뱀을 잘 부리고 하는 동방불패 이를 신교로 믿는 그 동방불패가 바로 묘족들을 얘기해요. 묘족의 시조가 치유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이 묘족들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우리 응원단이 모조리 다 속불투구하고 응원을 했잖아요. 김연아하고 그 치유한홍의 자기들의 상징이거든. 그런데 앞에 치유한홍 앞에 13분의 한홍이 있다는 사실을 묘족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랑 교류를 하고 있어요. 치유한홍이 태어난 탄신절까지 묘족들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신화가 될 수 있냐? 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받들어 천자로 삼으니 신농씨를 대신하여 바로 황제가 되었다. 이 신농부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를 쫓아서 정벌하고 평정되면 떠나갔다. 산을 헤쳐 길을 통하게 하니 편하게 지는 적이 없었다. 정의에 평정하여 굴복한 바로 떠나갔다고 했다. 하여튼 헌원이 치유를 죽이고 이제 헌원이 제대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태백일사 계산 이맥 선생이 쓰신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는 도대체 이 전장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제가 치유하는 특강을 할 텐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미리 원문을 생략하고 비교론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봐요. 치유천왕은 더욱더 군대의 힘을 갖추고 사방면으로 진격했던 바, 네 방면으로 10년 동안 헌원과 싸우기를 73회였다. 여기 산동성 수구에서 태어난 헌원이 이 산동성 태산 주변에 청구국을 이루고 배달국 14대 한홍으로 이룬 치유한홍의 반기를 들자 여기서부터 10년 동안 73회의 전쟁 동안 형제가 헌원이 쫓겨다가 요 탐록에서 사로잡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73이었으나 장수는 피로의 기색이었고 군은 물러설 줄 몰랐다. 81명의 부장을 소원.
소환을 했어. 뒤에 헌원은 10차례 싸웠으나 매양졌으므로 원한은 더더욱 커졌다. 군대를 일으켜 우리 신실을 벗다 크게 별기와 가곡을 만들고 또 진앙거도 만들어 감히 쌍털마다 출전하는지라. 헌원이 이 진앙거는 뭐냐면 한쪽만으로 가르키는 방향. 왜? 치유한홍이 그냥 비와 안개를 내리고 앞으로 분간을 못하니까 헌원이 이 한쪽 면을 가르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나침판 같은 겁니다. 진한 거를 만드니까. 치유천왕은 불같이 진노하사 노여움에 부들부들 떠시더니 형제와 종당들로 하여금 싸움의 준비에 힘쓰도록 하면서 위세를 떨쳐 헌원의 군으로 하여금 감히 공격해올 뜻을 품지도 못하도록 하고, 더불어서 한바탕 크게 싸움이 일어나자 한 무리를 마구 죽여버린 후에야 비로소 멈췄으니 이 싸움에서 우리 쪽 장소 가운데 치우비라고 하는 자가 있어 불행하게도 공을 서둘다가 진중에서 죽게 되었다. 사기에서 말하는 치유를 잡아 죽이다라고 기록한 대목은 아마도 이를 말하는 것인 것 같다. 우리 역사의 기록이 맞죠? 자, 치유천왕은 크게 화가 나시어 군을 움직여 새로이 돌을 날려보내는 기계 비석박격기를 만들어서 헌원이 만든 진앙거를 박살을 내고 헌원을 탕록에서 사로잡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격하니 적진은 종래 저항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에 정예를 나누어 파견하여 서쪽은 예탁의 땅을 지키고 동쪽은 회대의 땅을 취하여 성읍을 삼게 하고 헌원의 동쪽 침략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 죽이지 않았죠? 어디로? 여기로 유배를 보낸다. 그래서 이 황릉에 묻혀서 지금 여기에 무덤이 있어요. 고향이 여기인데 못 돌아왔죠. 황토고원, 이 반농사밖에 안 되는 이 먼지 많은 땅에서 산동성, 태산 주변에 이 옥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슬픈 사연이에요. 그것을 치유를 죽였다고 거꾸로 조작해낸 사마천의 사기 역사책이에요. 치유천왕이 돌아가신 지 수천 년이 된 지금 오히려 만장의 광열이 있어 능히 후인을 하여금 흥분하여 떨쳐 일어나게 하는 듯 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치유한홍 제가 특강을 한번 1시간 내내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